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행렬은 행은 가로로 열은 세로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렬의 곱셈도 역시 가로 세로를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행렬의 곱셈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행렬 A 행렬과 B 행렬이 있어요. 그런데 두 행렬을 곱한다면은 A 행렬은 가로, B 행렬은 세로로 곱해요. 행렬 두 개가 있으면 3 곱하기 3 행렬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3 곱하기 3 그러면 곱셈을 할 때 A 행렬은 가로, B 행렬은 세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첫 번째 끼리, 두 번째 끼리, 세 번째 끼리 곱해요. 그러면 그 곱셈의 결과는 1행 1열이 되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고 아직 A 행렬은 첫 번째 행이에요. 첫 번째 끼리, 또 두 번째 끼리, 세 번째 끼리 곱해서 더해요. 그럼 또 옆으로 갔으니까 옆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옆에 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아직도 A 행렬은 1행이죠. 1행에서 두 번째 끼리, 세 번째 끼리 곱해서 또 더해요. 그럼 또 옆에 써요. 이러면 결과의 1행이 완성이 됩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A행에 2행이 되네요. 2행에서 B는 다시 첫 번째 줄로 가는 거죠. 또 곱하고 곱해서 더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번엔 2행 1열의 숫자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A 행렬에서 행을 곱할 때 3개는 열이 3개죠, 지금. 그리고 B 행렬에서 열을 곱할 때 이 개수는 행의 개수죠. 이 개수가 딱딱 일치해야 곱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A 행렬에서는 열이 그리고 B 행렬에서는 행이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표현한다면 만약에 A 행렬이 m 곱하기 n 행렬이라면 이게 열이죠. 그러면 B 행렬은 n 곱하기 어떤 모식의 행렬. 이 숫자가 일치해야만 행렬은 곱셈이 가능해요. 이 숫자만 일치하면 돼요. 다른 숫자들은 일치하지 않아도 곱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렬의 곱셈을 알면 기억하기는 쉬워요. A 행렬 가로, B 행렬은 세로. 근데 가로의 개수는 열의 개수고 세로의 개수는 행의 개수라는 거 기억해서 곱셈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뒤에 볼게요. 지금 정사각형 행렬 2 곱하기 2 행렬 곱셈 나타냈어요. 지금 또 가로, 세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했어요. 이게 성분 하나인 거예요. A11, B11, A12, B21. 그러면 완성이 됐으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옆으로 갔죠.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올 차례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곱하고 더하면 다음 성분. 또 옆으로 가죠. 그러면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다음 성분. 이렇게 행렬의 곱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모양들을 곱셈을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로, 세로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은 2죠.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6이죠. 성분이 결과가 하나가 나오네요. 8이라는 행렬이 나옵니다. 또 가로, 세로 곱하면 5가 되죠. 또 곱하면 8이죠. 더해요. 그런 다음 옆으로 가죠. 1 곱하기 6 그럼 6이죠. 12 13 18이 되는 거죠. 다음 이렇게 곱하면 3이죠. 그 다음에 없죠. 3 가로 세로니까요.
또 가로 세로 옆으로 오죠. 6이죠. 이제 3이랑 계산 다 끝났죠. 그럼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가로 세로 4죠. 가로 세로 8이죠. 이렇게 결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볼까요? 가로 세로 기억하면 돼요. 다시 가로 세로 그러면 5 12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쪽이 없죠. 옆에가 없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와요. 가로 세로 15 24는 17 39 또 가로 세로 5 더하기 4 그 다음 가로 세로 6 이제 내려와야 되죠. 가로 세로 15 8 또 가로 세로 18 12 이렇게 되죠. 9 12 23 30이 됩니다. 그래서 행렬 곱셈은 꼭 가로와 세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곱셈의 성질. 그러면 앞에서 보는 거와 같이 행렬은 지금 만약에 m 곱하기 n이면 그 다음 행렬은 n 곱하기 모시기 행렬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위치가 뒤바뀌면은 곱셈을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설사 할 수 있더라 하더라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A, B 이 순서로 계산하는 거랑 B, A로 계산하는 거는 결과가 달라요. 물론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의 제곱 이러면 그냥 우리 여태까지 숫자의 계산에서는 A제곱, B제곱이었어요. 그렇지만 행렬에서는 A, B를 두 번 곱하는 건데 순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나온답니다. 또한 곱셈 공식도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을 분배 법칙을 행렬로 계산을 할 때에는 A제곱 순서 그대로 AB예요. 이렇게 하면은 BA예요. B제곱. 자, 2AB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곱셈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우연히 적용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분배 법칙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A, B 더하기 C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AB 더하기 AC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단 순서를 꼭 지켜주어야 해요. 다시 B 더하기 C 만약에 A가 이 위치에 오는 거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 순서가 바뀌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결합 법칙 A, B, C를 만약에 곱하는데 A, B를 곱하고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것도 가능해요. 다만 순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위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곱셈의 성질을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두 행렬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B 이렇게 되어 있죠. 값은 그러면 우리 B로 묶을 수 있는 게 보이죠. B로 묶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 B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꼭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2, 2, 3, 1 0, 1, 3, 2 곱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가로, 세로 0, 6 6 그 다음 또 가로, 세로 2, 4, 6 가로, 세로 0, 3 가로, 세로 3, 5 6, 6, 3 5가 나옵니다. 행렬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돼 있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곱하면 되겠구나, 이 두 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곱셈 공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렬은, 왜냐면 교환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서 A와 B를 그냥 구해서 제곱을 해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하고 2번식을 더하면 B가 없어져서 2A가 되거든요. 이 A는 그럼 더해 볼게요. 0, 0, 2, 4가 되죠. 그럼 A 행렬은 0, 0, 1, 2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B를 구하려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되겠죠.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2B가 되었죠.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 그리고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서 B 행렬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엔 A 제곱을 구해볼게요. 0, 0, 1, 2 0, 0, 1, 2 곱해주면 가로가 두 개 다 0이죠. 그러면 세로들은 곱해도 모두 0이 나오죠. 그래서 0, 0이겠네요. 또 가로 세로 하면 0, 2 이죠. 0, 4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B제곱을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구하면 가로 세로 그러면 곱하면 4,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또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서 가로 세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4 곱하면 2 6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1이 나오죠.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이 나왔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면 0, 0, 2, 4 행렬에서 2, 마이너스 3, 6, 1 행렬을 빼니까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3 행렬이 됩니다. 5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숫자로 따지면 곱셈에서의 1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알파벳으로 2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 같은 존재니까 곱하면 그 곱한 숫자 그대로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하고 단위 행렬하고 곱해요. 순서를 바꿔도 이렇게 곱하나 항상 답이 A가 나와요. 이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 하고 모양은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이에요. 정사각 행렬이라는 것은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게 정사각 행렬이거든요.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뭐 이런 행렬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1, 0, 0, 1 1, 0, 0, 0, 1, 0, 0, 0, 1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규칙이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그어서 그 대각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1을 쓰고 나머지 숫자들은 모두 0이 되는 이런 모양이 정사각 행렬입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행렬 A 행렬이 있는데 A 행렬을 2013번을 곱했을 때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2000번을 곱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곱해 보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지 보는 거죠. A의 제곱을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 곱할 때 가로 세로 아직 기억하고 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0, 10 마이너스 10 0이 나오고 마이너스 5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보니까 정사각행렬 그냥 정사각행렬은 1, 0, 0, 1이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러니까 A를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온대요. 근데 이 단위행렬은 숫자로 따지면 1 같은 존재라 단위행렬은 몇 번을 곱해도 원래 단위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은 A의 2013을 제곱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A의 제곱에 1006 곱하기 A 이렇게 쓰면 A의 2013이 나오죠. 근데 A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1006 곱하기 A.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은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 단위행렬은 몇 번을 곱해도 단위행렬이에요. 그러면 여긴 단위행렬이죠. 근데 단위행렬은 또 어떤 행렬을 곱하든 간에 그 행렬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2013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A 행렬의 성분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 해서 1 더하기 3 답은 4가 됩니다.